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작년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이야기를 공개해 보려고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역대급의 일을 겪게 되었네요. 사실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못한 일들이라 여러분께 속 시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어요. 결혼할 때를 기다리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결심했고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는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남자친구는 인사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은 서로의 집을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많이 얘기를 듣고 사진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하고 계신 분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이고 어머님은 미국 대학교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직장을 하고 계시고 3년 차라고 합니다. 아, 네. 시어머니인데 교수님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이신데요. 딸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만나기 전부터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요? 예쁘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오순, 재미있게 살아가자. 요즘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남남처럼 지내야 좋은 관계가 되는데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아, 나는 꽉 막힌 사람이구나.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해결하며 살자. 알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께 잘 지내고 싶어요. 흔한 가족 간 갈등 시월드가 왜 그런지 모르게 느껴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따뜻하네요.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나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 너만 잘하면 돼. 맞아. 우리는 서로 마주칠 일도 많지 않을 거고.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벌써 며느리한테 빠진 거 아니야? 아, 저도 잘 봐주세요. 그래, 이 녀석아. 내 아들인데 너를 더 좋아한다고. 어린이처럼 질투는 그때는 웃음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예비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아껴주셨어요. 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교수이셨는데 성실함과 성적을 매우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학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학창시절에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머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가르쳐 주셨대요. 제가 그때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들어 결혼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게 다행하게 느껴졌어요. 이 성적이 결혼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예비 시어머님과의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종종 시어머니와 함께 움직일 때가 있었죠. 어머님, 한복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했어요. 아마도 양과 어머니들이 맞춰 입어야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 약간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사람이 잘 어울려 입으면 예뻐요. 한복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대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한복 가게를 알고 있어요. 함께 가요. 그리고 그날 메이크업도 받아야 해요. 한복을 입을 때 메이크업을 해야 한복의 느낌을 올바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역시 똑똑하고 스마트한 며느리라서 알아서 잘 해내는군요. 메이크업도 다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척척척 잘 해낼 테니까 해당 날의 장신구도 함께 맞추는 게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하더라도,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모두 알아서 해주니까 편해. 아, 그럼 날짜를 알려줘. 그날 일정을 빼놓을 거니까. 시어머니와 티키타카가 잘 맞았어. 제가 제안을 하니 어머님이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어머님도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저도 바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별다른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와 성격적으로, 취향적으로도 잘 맞아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순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의 장점 중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 집안 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이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많이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를 그렇게 해라고요. 따지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엄청 따져보고 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꽤 흘러도 어머님은 저희 집안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가끔씩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중에서 제일 빠르게 사내 전체에서 초고속 승진이 정말 대단하죠? 어머나, 정말 축하해. 대단하구나.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더 훌륭할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 이렇게 승진까지 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저의 길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 우리 아들은 무슨 복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쁜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화목해질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 만났죠?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저희 엄마와도 잘 지내실 것 같다는 생각에 좋은 관계로 지낼 미래를 그렸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크게 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영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진도에서 바삐 지내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저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승진을 하면서 업무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예비 시어머니의 부탁도 들어주어야 했던 상황에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매우 바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조금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 시어머님이 저에게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제가 일을 했는지 되물으신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갑자기 책임지고 싶어 해? 어머님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업무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왜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나요? 이건 모욕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해서 죄송한 건 맞지만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여기서 왜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뭘 잘했다고 말된 거예요? 내가 내 부모 얘기해서 기분 나쁘니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일 말아먹었다고 해도 세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면 되더라고. 본인 논문인데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라도 오류 고쳐서 논문 쓸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본인 논문은 본인이 꼼꼼히 책임져야 돼. 자료 분석만 도와준 것뿐인데 왜 책임을 더하는 거야? 아직 일도 나기 전인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저에게 넘기는 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요? 제가 말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원인이고 오늘 회의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알아요. 지금 같은 팀 동료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니 그건 어머니가 상관할 문제예요. 이거 봐봐요. 어디서 배웠어? 너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너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알아봄쇼. 먼저, 왜냐하면 국밥집 하시면서도 제가 잘 키웠거든요. 왜냐면 국밥집에서는 집안에 사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속았다는 건가? 뭘 속여요? 우리 집에 대해 물었는데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다고요?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뭘 속여요? 그날은 저도 예비 시어머니도 서로 소리를 질러가며 싸웠어요. 제 인생에서 타인과 이 정도로 싸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를 들먹이며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한테 못할 테니 예의 차릴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상대는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안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저를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무개념하고 예의 없이 나오는 건지 정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2번 다시 안 불듯이 서로 막말을 뱉으며 싸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아무리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신 분이셨고, 화를 내면서 더 크고 격렬해져서 더 막말을 뱉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사과는커녕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괜찮았지만 결혼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현재처럼 대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2 사람은 서로를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와 제 집안을 우습게 보고 걸핏하면 자신의 집안 우는 것을 당하는 분과는 가족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돌아 나오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았고 남자친구에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오늘 어머니하고 심하게 대치했었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은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괜찮아요.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어머님과 이야기해보고 그 후에 이야기해보자고요. 지금은 말할 힘도 없어서 열변을 토해도 힘이 안 나고 기분도 안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은커녕 당신을 보는 것조차 싫어요. 화해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자고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흥분하며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도 느꼈던 점이 있었는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어머님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만 묻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남자친구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전화를 끊고 자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저에게 전화도 여러 번 왔고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비신이도 한 번만 봤었던 자기 엄마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제 편이 되면서 자기 엄마를 질책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미안하다라미 하면 눈이 뒤집혀진다. 말라고 많이 말해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대신 사과할게. 아마 마음 불편하겠지? 아니요. 아버님께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버님도 여러 번 고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요. 불구하고 못 고치는 성격이라면 더 애쓰지 마세요. 저도 쉽게 치유될 마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좀 가기는 했어요. 그건 정말로 인정할게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다 좋게 보고 있고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주세요. 예비 시댁의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전화하면서 시어머니가 너무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대신 사과한다고 전화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이 자신의 엄마에게 많은 질타를 했음을 반성하고 있는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워낙 큰일이 있었으니 예민해졌다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은 지금 내 가족들에서 번갈아 가면서 내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만 사건의 주범인 어머님은 깜깜해져서 진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과 특히 남자친구의 사건 해결 능력을 보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네. 그래, 엄마는 참으로 밉다. 어떻게 어른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용서해줘야 해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문제는 다른 예비 시어머님들이 내 편을 들어주면서 조금씩 식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없지만 약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맥의 문제를 도와주다가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연락이 없으셨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님과 화해에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논문이 완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전에 도와드렸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그래. 오랜만이네요. 아유, 안 그래도 나도 일이 좀 부족한 편이라 우리 새 아가가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만나기로 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었고요. 저도 실수를 했으니까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맡은 일들은 책임감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끝나서 예비 시어머니도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 그런 말은 하기 싫지만 했었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있어서요. 그 논문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었어. 미안해,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인데요. 이제 그 일은 우리 이자예요. 저도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이젠 진짜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휴, 아무튼 미안해. 우리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알았지. 그 당시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와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싸움의 탓을 돌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엄마를 나무라면서 제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남자 친구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나에게 약속을 다시 했어요. 자기야, 너무 감사하다. 마음을 푸는데 도와줘서 우리 엄마의 책임을 함께 지켜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앞으로는 너의 편이 될 거야. 우리 엄마나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겨도 나는 너의 편이 되어 약속할게. 결혼할 때는 내가 진짜 중심이 될 게 아니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으니 내 편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는 남자친구가 싫어서 파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장 때문에 파혼을 결심한 것이었어. 재회는 정말 쉬웠어요. 화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내 인생에서 함께 있을 친구들과 함께 지내보려고 해. 트러블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고유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는데 거의 처음으로 대형 싸움을 해보니 평화가 얼마나 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약간의 어색한 감정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록을 낳아놓지 마라 한 말에 정신을 잃고 말아내리며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예민해졌다 생각해서 그때 행동이 망령한 줄로 알았지만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님은 뼛속까지 굉장히 평범하고 융성찬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옷마냥 똑같은 옷을 입은 국밥집을 하는 엄마와 교수 시어머니가 만나서 둘 사이에는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서로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옷을 보고 혹 놀랐습니다. 아,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다 놀란다고 해요. 두 분은 서로의 옷을 번갈아 보며 당황해 하셨는데 시어머님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 엄마가 앞으로 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아유, 사돈, 우리가 인연인가 봅니다. 상견례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사돈이라면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안 그래요? 엄마가 먼저 웃으면서 같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해 같은 취향과 성향으로 의미를 부여했고, 이런 건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까지 하며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때로 보지만 그런 상황도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예. 이게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죠. 얼굴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안목이 높으시네요. 저도 이 옷을 보는 순간 사야겠다는 생각이 확 든 정도로 예쁘셨습니다. 아, 그런데 저보다는 신돈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이제 우리 앉을까요? 아니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입고 온 옷이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었고 두 분이 똑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자이너를 찾았어요. 가방과 신발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화장실에 갔고요. 그 후에 저희 엄마도 상견례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돈, 혹시 저쪽 화장실로 가셨나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고 향수도 뿌리셨었거든요. 급할 정도로 옆편에 있던 저가 돈을 썼네 하고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사돈이 하신 말씀이 맞으셨죠? 엄마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이유가 이게 원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온 줄도 모르고 신우한테 우리 엄마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엄마가 들은 거죠. 시간차를 두고 화장실에 갔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이미 화장실 칸에 들어가 계셨고 우리 엄마가 칸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예비 시어머니가 다 사용하고 나와서 손을 씻을 때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아직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굉장히 당황해하시며 말이 앞뒤가 안 맞게 하셨어요. 엄마는 완전히 기분이 이상하셨는데 지금은 삼겹살을 굽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이렇게 무시한 것이 두 번째라서요. 게다가 인신공격까지 받은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도 참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를 위해 더 참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보통 이야기를 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정도로 화를 내면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똑바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적반바침하더군요. 화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아니죠. 들으셨나 보네. 아예 맞아요. 들으셨어요.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데 들어버리셨네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뒷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른하게 말하지 말라는데 오히려 자식 어미를 나무라는데 딸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급도 안 되죠. 그러는 사또는 급이 되십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시는 게 저급한 것 같아요. 저기요, 저급하다고 참네. 그건 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국밥집 하면서 이런 옷 사서 입을 끝도 안 되는 사람이 돈 쓴 거 맞잖아요. 뭐를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현실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대놓고 저희 엄마를 무시해서 저도 슬슬 게이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상견 내 자리인 만큼 저희 엄마를 말렸고 그쪽 집안도 계속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당황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콧방귀를 끼더라니, 뭐라고요? 참네, 이런 옷은 저는 무리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오히려 교수급으로 좀 쓴 것 같은데요. 이건 신상이고 아이 가방까지 살 돈도 없었나 봐요. 가방은 저번 시즌 것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급도 안 된 사람이 엄마도 반격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날 입고 나온 옷 브랜드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거기서 나온 옷이나 가방은 신발을 너무나 많이 사서 모으는 것을 즐기는데 이날 입은 옷과 코디한 가방은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가방을 가지고 나온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비웃음을 받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마를 멸시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품샵에서 대여해온 건가요? 우리 집은 국밥을 파는 집이 아닙니다. 왜 이러놓으려 하시는 건가요? 너무 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도 백을 통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돈 있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돈이 많다고 겁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대로 입고 환불하세요. 그냥 급하게 사지 마시고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요. 오늘 가져온 이 가방은 어때요? 아직 매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중 하나가 제 것이에요.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죠. 바로 구입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모르시는군요. 사서 사용해보기만 하셨다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죠. 두 어머니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공방이 계속됐고 분위기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아빠도 아버님과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엄마를 말리곤 했어요. 당신, 그만해요. 또 시작하시려는 거죠. 현재 여기 상황이 예절을 지켜 생각하고 말씀하라고 실례라고요. 왜, 나만 뻔뻔해서 싶으신 거죠?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왜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가요? 이건 다툼이 아니에요. 왜 뭐든지 싸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지요. 당신이 애초에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얼른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죠. 내가 왜 매번 불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세요? 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도 못하고 일부러 싸우려 한 것도 아닌데요. 이번에는 예비 시부모님들의 싸움 때문에 번뜩이기 시작했고 상견례장이 정말로 싸움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싸움을 저도 말리고 싶었지만 끼어들 틈이 없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이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자신의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도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고성이 오가는 이때 초강수를 날렸습니다. 아우, 제 잘못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아마도 바깥 사람들은 저희 집안을 알 것 같아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해 못하는 표정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네받은 명함을 받으셨습니다. 명함을 한참 보신 후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명함에는 엄마의 가게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고 대표자로는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VIP로 예비 시아버님은 단번에 알아보시고 더 강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예비 아버님이 저희 엄마가 거래하는 은행의 지역 센터장이시고 지점들을 관리하시는 VIP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아마 VIP들을 따로 관리하시고 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예비 시아버지의 상호와 이름만 들어도 아마 인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함을 건네셨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알아보셨고 아버님이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고요. 국밥 하신다고 하시며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이 지역 내에서 손꼽히는 VIP로 알려져 깜짝 놀랐겠지요. 엄마는 그때서야 으름장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미 물 갔어요. 그쪽과 사돈 맺으면 다른 데 있던 내 거도 다 사돈네 은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돈을 더 넣는 대신 있는 돈도 빼야 할 판인데요. 바깥 사돈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 안 사돈이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저도 이대로는 못 있겠어요. 어디서 사람 직업을 가지고 무시를 해요. 교수면 다야, 아이면 교수답게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방정 떨지 마시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에 남자친구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뒤를 봐주다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사귀어보려 했지만 엄마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거야. 너도 마음을 달아나서 혼자 결혼을 하든지 해 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 집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과는 결혼하지 마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너는 편견에 휘말려 있는 그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 결혼 전부터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다시 파혼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런 집과 얽히는 것조차 싫어하시는데 나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지역 센터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모조리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과정에서 지점장이 말을 하고 센터장이 올라가니까 직접 은행에 가서 저희 엄마를 사다리 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안 돼요. 저의 노여움을 푸시고 이번 거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사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승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제 자리도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할 테니 예전처럼 거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그저 반 정도의 사과조차 없다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없다면 이제 연락을 끊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엄마는 매몰차게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지점장들이 결합해서 우리 집까지 왔고 저희를 편지금을 벌려 빌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예전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물인 우리 엄마를 놓치게 되면서 본인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고 지금까지 있던 자리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쯤 되니 남자친구도 미쳤다더라고요. 돈 내 집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른들의 싸움으로 우리가 파혼을 한다고 치자.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고. 파은 파이고 아빠 회사는 회사대로 거래를 해야지. 어떻게 공적인 업무까지 사적인 감정을 섞어. 안 그래? 어디서 남의 심까지 조지려고 하냐고. 어서 어머님께 우리 아빠 은행에 있던 돈들을 다시 돌려놓으시라고 해. 그럼 파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공적으로 대처해야지. 아니 그래야 해. 우리 엄마가 어떤 은행이랑 거래를 하든 그건 우리 엄마의 자유야. 당신이 왈가불 하거나 거래가 아니라고. 우리가 무슨 공적으로 만난 사이도 아닌데 파하는 것이야. 마당의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 그래도 그렇지. 너희 집이 거래를 빼는 바람에 우리야. 서잘리게 생겼다고 이건 책임져 줄 수 있잖아. 아, 그 책임을 왜 우리 집에 돌려 당신 엄마한테 가서 말하려고?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왔냐고. 그 질타의 대상은 나와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 엄마라는 것 알았어. 아니라고. 이 인간이 상황을 파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에 책임을 전가하느냐고요? 2년 동안 사귀온 정이요. 한순간에 와사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 차라리 애처롭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으면 마음이 움직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자기네 돈을 뺀 것처럼 말을 하니까 저도 열받긴 했어요. 말이 앗다르고 다른 게 뭐냐면 집안이 살살 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당황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엄마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니 우리 집을 무시한 행동을 사과받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주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일하는 학교로 찾아가도록 했더군요. 사과받으러 가는 사람은 찾아가야 하므로 거기서도 조금 기분이 상한 채로 받았습니다. 그 날을 끝내보려고 회사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2시에 만날 약속을 했는데도 2시에 맞춰 도착했더니 조교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어서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게 엿을 먹이려는 듯한 자기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이 지나도록 수업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조교가 나를 교수실로 안내해 주었고 거기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할 일도 없어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이런 상태였던 거야? 어쩌다 나한테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정말로 일줄이야. 인생이 망칠 뻔했네. 그 여자의 책상을 보니 여러 종류의 약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 약봉지에 쓰여있는 성분만 보아도 대충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약사인 우리 사촌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일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지금 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자세히 알려줘. 알 수 있을까? 잠깐만요. 어이야, 이것들은 모두 분노조절 약인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보니 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야? 이렇게 하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는 무슨 고고한 양반인가 싶었던 거야. 그러나 알게 되니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머, 왔어? 아, 내가 너랑 약속을 잡았었는데 강의가 있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아직 마음이 여유로운 시절이야. 아, 아버지가 될 뻔했던 분은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는데 어머님은 다르시네요. 그 사람과 나는 거의 쫑긋한 위기 상태야. 왜 나까지 그 사람의 인생까지 걱정해야 하지?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은 쓸모없는 세상에 존재했던 남편이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잘못은 어머님이 한 거잖아. 너, 그런 말 하려고 왔니? 나랑 잘 지내려고 왔다는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왜 어머님과 다시 잘 지내야 해? 나는 그럴 생각도 안 해. 눈꼽만큼도 아니라고. 제가 어머님께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저희 집을 무시하고 엄마를 모욕한 거에 대해 사과해야 해. 미쳤어? 너 이런 거 하려고 온 거야? 아니, 그런 소리 해야 하면 밖으로 나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여자에게 바로 약봉지를 보여주며 사과해야 해.
라고 말해야 해. 왜 또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거야? 이런 상태로 학생들을 하소연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익명으로 투철할 예정이에요. 교수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마도 어머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 지금 해고 당하려는 거야? 너 이거 정말 큰 죄야. 죄를 저질렀다면 제가 죄값을 치러야 할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넘기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가 제 바지를 잡았고 사정을 시작했어.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실수했어요. 여기서도 해고당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책임을 부탁합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 여자가 나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 화가 나던 마음이요. 녹아내린 그 여자가 시어머니가 될 뻔한 참으로 그날 저희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전부 목격했어요. 그 여자가 찾아왔지만 엄마는 가게 일 때문에 매우 바빠서 말로 응대하고 싶지 않아서 더 바쁜 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자 그 여자는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앞치마를 빼고 저희 가게에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어색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가게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생기자 앞치마를 벗고 손발을 문질러 가만히 앉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찾아온 건지 이미 파괴된 결혼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한 것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딸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 집딸이 저를 크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지 않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좀 갈라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러느냐고요? 이 여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게 있어서 온 거면요? 제 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도와줄 겁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해결하세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남의 딸을 함부로 험담하는 겁니까? 아이고, 정말 당신을 제대로 법으로 대우해 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제가 또 실례했네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나머지 사이에 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티끌 하나라도 갖고 싶지 않아요. 오늘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 돈을 빨리 쓰고 나가세요. 엄마도 화를 내며 그 여자에게 5만 원을 던지더니 그 여자가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요.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상을 엎고 집기를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 경찰을 부르고 쫓아내야 했어요. 정말 혼란스럽고 미친 사람 처음 봤어요. 재물손범이나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릴까 고민했어요. 처음에 제가 실수했을 때 소리 질렀던 그 눈빛이 안 좋았어요.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나니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되겠어요. 속이 뒤틀릴 것 같아서 그 여자 학교 조교에게 정신병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조교도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어머, 정말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별별 일 가지고 불과 좋아내고 언어폭력으로 인신공격을 많이 당해서 제가 정신병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머, 정말요? 학생들한테는 어때요? 조교님한테 그 정도면 학생들한테는 더 할 텐데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사람 안 가리는 게 그 병의 특징인데요. 학생들의 원성도 높고요. 전인 교수라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아휴, 많이 속상하셨죠? 어떻게 참았어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충격이 가시지 않아요? 별별 험한 말을 들으니까 사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아휴, 저에게도 이런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알고 보니 조교도 그 여자로부터 폭언을 당했고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똑같았고요. 학내의 원한도 높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 조교가 투서를 냈는지 학생들이 사과와 사임을 촉구한다고 나섰고 결국 예비 모집된 그 여자는 학생들과 조교에게 사과문을 내고 학교에서 해임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병을 낼 생각은 안 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리 그럴 만도 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려져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안 했고요. 그렇게 제 결혼은 엎어졌나 잘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자의 최우는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고 본인도 교수로부터 해고당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등 돌리고 그 여자를 비난했죠.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무시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싶어요. 막상 자신이 상처받는 입장이었던 거려. 만약 사과하고 결혼이 원활하게 이어졌다면 아버님은 전무로 승진하고 자신은 대학에서 해고되지 않았을 텐데 말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냥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아요. 초반에 헤어진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일생을 생각해보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100배 낫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가요?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있네요. 예전에 고요했던 제 삶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일에 당하시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